자, 개념원리 미적분 오늘은 277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분부적법 설명을 했고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정적분을 실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유사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넓이 구하고 여기서 추가로 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해. 그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적분은 넓이다. 정적분은 넓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렸어요. 왜 틀릴까요? 음수 쪽으로. 그치. 음수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건 맞아. 하지만 적분은 넓이다라고 하면은 틀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함수가 fx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 값이 만약에 30이다 라고 하면 30, 이게 만약에 20인데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으로 계산이 되면 이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넓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좌표축과의 넓이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분을 하긴 할 건데, 그냥 부호가 변하는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만 넓이가 되더라. 이것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만약에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절대값을 씌우거든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 함수 자체를 절대값을 씌워서 x축을 기준으로 양수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있는 거는 함수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y좌표가 아니지,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따로 나누어서 적분할 거야. 그것만 좀 패턴만 좀 잘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앞에서 배웠던 적분하는 연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x로 적분하는 걸 설명을 했는데, 함수가 약간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인테그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4, 아니 a 이렇게 a, b라고 하면 이때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gy, 이 함수 x는 gy다. gy, dy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야. x, 그러니까 이 함수식은 x를 말하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같아. 그것만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두 곡선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곡선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만약에 fx고 gx라고 하면 둘을 빼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알지? 내가 그냥 단순 적분을 하고 싶어. 접점은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만나는 점은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연산하는 것만 잠깐만 보고 좀 간단한 거는 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수예제 4번처럼 넓이를 구해야 할 때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얘는 그림 그리기가 쉽네. 이거 유리함수잖아. 그러면은 점근선이 마이고 x점근선이 마이고 y점근선도 마이네. 그리고 나서 0 집어넣을까? 0 집어넣으면 2네. 여기를 지나서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볼 게 여기 관련된 게 얘니까 이쪽만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럼 이 점을 한번 찾아보자. 여긴 x절편이야. y가 0 되는 지점 얼마지? 2지. 그럼 우리가 0부터 4까지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이 넓이거든요. 그럼 식을 어떻게 적을까? 인테그럴 0부터 2까지는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도 돼. 왜냐면 양수값이니까. 하지만 2부터 4까지는 음수값이지. 그러므로 이거는 앞에 부를 그냥 이렇게 반대로 만들려고. 적분하면 음수니까.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참고로 얘는 그래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이 사인을 적분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삼각함수는 선대칭 도형이자 점대칭 도형이야. 선대칭 도형이 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으면 선대칭 도형이야. 점대칭 도형이 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점대칭 도형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넓이를 구해야 하거든? 그럼 0부터 파이까지 넓이랑 파이부터 2파이까지 넓이는 같다. 좀 잘 기억해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 하면 돼.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되 여기는 지금 y축을 기준으로 구하는 문제거든. y로 적분할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림 그리기야. 그러면 여기는 그냥 y는 뭐라고 나타냈으니까 대충 그릴게요. 그 상태에서 y는 2야. 그럼 y는 2면 y가 2가 되려면 x는 2지 2.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거는 자, y는 2라는 선과 그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 구하면 된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겠네.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x로 적분할래요 라는 한 친구는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빼면 되겠지. 그런데 y로 적분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을 제곱하면 2x는 y제곱이에요. 그럼 x는 2분의 y제곱이지. 얘를 인테그럴 2분의 1 y제곱 dy로 y로 적분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된다. 구간은 0부터 2까지겠지?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 쉬운 함수는 그릴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배우는 초월 함수는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경향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최대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건 맞고요. 자, 필수예제 6번은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곡선을 그려서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도 될 것 같지? 아닌가? 그거 한번 해볼까? 그 필수예제 6번에 2번? 아니, 둘 다 하긴 해야 되겠다. 그림만 그려놓고 어떻게 할지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자, 필수예제 6번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네요. 사인, 코사인. 이렇게 여기까지가 파이야. 우리가 구할 거는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x는 0이니까 이게 x는 y축이지? 그리고 x는 파이 여기지? 그리고 두 도형이니까 여기 다 말하겠구나. 여기랑 여기다. 여기. 우리가 구할 넓이는 여기야. 그럼 이 교점 얼마인지 알아요? 4분의 그쵸, 4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4분의 파이 이전까지는 코사인이 크잖아. 그러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에서 사인을 빼고 그리고 여기는 사인이 크잖아.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크고 작음을 확실하게 생각하기 조금 싫다. 이거 생각은 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양수 음수는. 이건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수의 식이 달라지는 게 싫다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뭐 코사인부터 사인까지를 기준으로 할 거면 여기는 코사인이 아래쪽에 있고 사인이 위쪽에 있어서 코사인에서 사인을 빼면 음수니까 여기 부호를 지금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바꿔서 해도 돼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은 lnx거든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y는 x랑 lnx는 안 만나거든? 안 만나지? 안 만날 거야. 아니구나. lnx구나. 야, ex를 그려버렸네. 다시 할게. y는 x lnx는 로그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건 y가 1만 할게. y가 2. 그러니까 여기 적분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를 적분할 때는 그래프를 y를 기준으로 적분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y를 기준으로 적분을 할 때는 ln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x좌표가 크단 말이야. ln에서 x를 빼야 된다. 네. ln에서 x를 빼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된다. 근데 여기는 ln이 아니지. 예. 왜냐하면 우리는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x는 2의 y지. 식을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럼 여기는 그냥 x는 y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y로 적분할 때는 인테그럴 y 식에서 y를 빼서 y로 1부터 2까지 적분한다. 알겠지?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저거 안 만나는 거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죠. 만나면 좀 문제가 골 때리게 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에 그러니까 이런 lnx나 ex는 안 만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필수예제 7번. 접선으로 둘러싸인 통의 넓이 구하는 문제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공식이 따로 없으니까 참 힘들죠. 얘는 원점을 지나요. 정분선은 마일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리고 이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여기쯤을 잡을까? 여기서의 접선. 그러니까 접선과 곡선 뭔가 곡선과 접선과 y축 여기구나.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적분을 할 때 좀 계산이 좀 지저분하겠네. 자, 어떻게 계산할까? 직선을 구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접선을 구했다고 하면 접선을 만약에 gx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는 x로 적분할까 y로 적분할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Y도 해야지. y로 하는 게 낫겠지. 그럼 y로 할 거면 우리가 이 접점을 아니까 여기 y절편을 찾아서 인테그럴 그 두 개 해야죠. 아니지 y절편부터 얘까지 해두고 접점 1이지 해두고 그냥 여기 접선에서 얘 빼면 되지. 그거 하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지. 저희 네모부터 0하고 0부터 2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얘네 둘은 위아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접선이 항상 위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접선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서 자동적으로 여기만 빼면은 이쪽은 어차피 안 나와. 근데 저 아랫부분이에요. 아, X는 문제가 여기 말하는 거구나. 여기서 안 잘리고 이렇게까지 나오겠구나. 그럼 y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쪼개면 돼요? 나눠서 할까? 네, 저 Y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까지 나눠서 하는 게 낫겠네. 이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여기만 적분하면 되겠죠. 여기만. 그러면 여기만 적분하는 거는 이제 x로 적분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x로 적분하면 여기 적분되잖아. 네. 여기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y로 적분할 거면 그냥 여기서부터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것도 괜찮겠다. x로 적분해도 되고 y로 적분해도 돼. 네. 그러면 만약에 y로 적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하고 나서 여기 gx라고 적은 접선 있죠? 접선에서 원래 있던 함수를 빼면 되는데 지금 잘못 적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얘 나타난 이 식을 다시 역함수로 만들어서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는 ln 되겠지? 그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네. ln 적분은 조금 복잡해. x ln x 마이너스 x인 건 알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좀 편할지를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저는 x로 적분해서 뺄 것 같아요. 이 적분해가지고 여기를 뺐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여기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이거 2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지? 몇?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0부터 근데 여기 1 아니구나. 여긴 2마일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접근할 때 2마일로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계산이 좀 지저분하겠다.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돼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은 역함수거든요. 역함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그냥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얘가 시작점이 5분의 6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게 지금 y는 x랑 원래 함수거든? 그럼 역함수는 대충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하지? 그 한쪽만 구하고 그치.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럼 이 한쪽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까? 접점, 교점을 찾고 교점은 둘이 연립하면 되지? 그 다음 어디서 어디를 뺄까? 그치. 루트에서 x를 빼서 2배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들. 얘는 사실은 특징이 있어. 이런 문제는 특징이 f로 나타낸 식에서 이거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이거 집어넣으면 얘 나와. 이렇게 된 문제야.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같은 넓이 구한 다음에 잘라서 옮기기? 그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거예요. 자, lnx니까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져. 근데 0부터 2까지래, 1부터 2까지래. 여기가 1이에요. 근데 2 집어넣으면 또 1이잖아. 그러니까 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좀 더 낮게 그릴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2야. 이것도 약간 많이 왜곡됐다. 여기 1이고 이 상태야.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부터 2까지는 fx를 적분해달래요.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1부터 0까지는 gx를 적분해달래요. gx는 이거 역함수니까 여기 지나는 지수함수야. 그런데 이거의 특징은 1 집어넣으면 2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넓이는 0부터니까 여기 구하면 돼. 여기. 이게 gx야. 그러면은 어차피 이 넓이가 여기랑 대칭이지. 얘 이쪽으로 같으면 가로가 1, 세로가 2, 넓이는 2. 알지?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잘라서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고 직사각형 만들어 놓고 여기가 비어있는 형태도 있다. 가끔 문제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림 꼭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인가? 그런 경우는 한쪽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 네모에서 네모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은 적분하는 건데 적분은 아이디어야.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만 고민을 하면 돼. 그 연습 문제 276번 한번 볼까? S2 빼기 S1을 해야 되거든? 넓이 보면서 생각하자. 우리가 지금 구할 게 S2에서 S1을 뺀 걸 구해야 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걸 잠깐 생각을 하자. 이게 되게 중요해서. 교점 먼저 찾자. 내가 찾을게. 교점이 얼마냐면 6분의 파이야. 이거 연립해서 식 세울 때는 탄젠트 되는 거 알지? 네. 탄젠트로 해를 구해. 그 상황에서 S2에서 S1을 뺄 거야.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S1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냥 저기 빼서 접근한다고? 네. 응. S2가 문제지? 또 되지 않나? 그냥 적분 되는 그냥 6분의 파이까지 따로따로 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말하려는 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간단한 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왜냐면 사실 이런 적분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좀 있어. 그러니까 보통 그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공통으로 겹치고 있는 얘네들이야. 얘네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푸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다른 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네. 뭐 그런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볼까? 저기 282번. 그림 보면서 해도 되겠다.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는 B래. A는 B가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다. A는 B랑 같을 때 K 구하는 문제야. 자, 어떻게 할까? K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넓이 어. 양쪽에 더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넓이를 별이라고 할게. 그러면 A랑 B랑 넓이가 같은 건 A 더하기 별이 B 더하기 별이랑 같다고 생각해도 되죠. 네. 그럼 이러면 계산이 쉬워져. 그러니까 A 더하기 별은 이 넓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분하기가 쉽잖아. 식이 딱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적분도 지저분하겠네. x sin x dx 하면 돼. 이거랑 B 더하기 별이 같아. B 더하기 별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가 2분의 파이 빼기 k. 세로가 2분의 파이. 해갖고 그거를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된다. 네. 이런 것들만 좀 잘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챕터 넘어갈까? 다음 챕터는 부피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적분에서 이 부피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이런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도형에 내가 부피를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둥이나 뿔이나 뿔대나 그렇게 균일하게 변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근데 얘처럼 균일하지 않은 애는 부피를 못 구하거든?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적분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여기 중간에 단면적을 식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밑면이 다 원이라 원이거든? 그러니까 원일 때 이 단면적을 식으로 나타내. 단면적을 식으로 나타내는 건 얘네 둘의 센터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알고 있으면 요거 제곱 파이 하면 되잖아. 물론 이게 원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만약에 단면적에 대한 그 식을 알고 있다면 이 단면적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 얘네들을 다 이렇게 자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단면적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작은 원기둥으로 만들어 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만약에 여기가 그 B 빼기 A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 B야. 그럼 얘를 내가 n등분을 해. 그럼 n등분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이 한 조각의 넓이는 B 빼기 A를 n등분한 거야. 근데 얘를 내가 델타 X라고 적을게. 그럼 이거의 부피는 SX에다가 델타 X를 곱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지. 그런데 이 원기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n 등분한 걸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가 시그마. 여기 그냥 바꾸는 걸 내가 B 빼기 A인데 이렇게 적을게. 중간에 K에 대한 식인 거야. A로 그냥 뭐라 할까. 시작을 N이 1부터 할게. K로 해야겠다. K가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다 더해. 더한 상태에서 조각을 무한계로 보내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의 어느 정도 근사치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게 실제랑 거의 근접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수가 n개가 되다 보니까 이 차이는 정말 엄청 얇아지겠지. 그래서 거의 실제랑 가까이 되는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꿔. 그리고 아래끝 윗끝을 결정을 해놓고 단면적의 넓이 하고 나서 이건 델타 x가 dx가 바뀌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우리 이제부터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면에 대한 식을 알고 있다. 그 밑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제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포인트는 밑면에 대한 식을 나타내고 그 밑면이 균일한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 걸 기준으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적분하는 게 이쪽 챕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필수예제 구 한번 볼까? 여기서는 일단 그 수면의 넓이식을 줬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릇인데 그림을 대충만 그리면 요런 그릇이야. 근데 이 수면의 넓이에 대한 식이
12 루트 4x 뿔 9라고. 네. 그럴 때 물의 높이가 현재 4m? 물의 높이가 4m일 때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처음부터 4까지 그냥 적분만 하면 된다고.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12 루트 4x 뿔 9 dx. 이렇게. 알지? 네.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부피가 되어버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사각뿔의 부피로 공식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각뿔이 있어. 그럼 이 사각뿔의 밑면이 S야. 높이는 H고. 그럼 이거의 부피를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할 거냐면 여기 중간에 한 면을 잘라서 얘를 식으로 세우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내가 X라고 했잖아. 이 X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자고.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 넓이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냐. 이거를 마치 이게 삼각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얘는 얘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때 사용할 게 닮음이거든.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의 닮은 비는 x 대 이거야.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밑면에 이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얘가 이 중앙을 지나거든? 그러니까 평행해. 그러면 정확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x가 되고 이게 h가 된다고. 딱 중앙을 정확하게 잘 잡았다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닮은 비는 x 대 h야. 그러면 그 부피비는? 그치. x 제곱 대 h 제곱. 아, 지금 넓이지. 내가 왜 부피로 했냐. 내가 넓이비로 할게. 넓이비는 x 제곱 대 h 제곱이야. 왜냐면 우리 밑넓이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은 x 제곱 대 h의 제곱은 그 x 대 s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알겠니? 내가 이거의 넓이를 식으로 세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 그러면은 이게 돼. 그래서 얘를 인테그럴 하면 돼.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h까지 해야지. h까지 h제곱분의 s, x제곱, dx. 이렇게 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지. 응. 그러면은 여기서 h제곱분의 x는 어차피 변수랑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고 여기는 3분의 1 하고 그 x 세제곱이잖아. 근데 거기 h가 들어가니까 h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 s h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밑넓이 높이를 이용한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거 보자. 필수 예제 10번, 11번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부피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 10번은 그 유형 자체가 단면이 밑면과 수직한 경우에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야. 넓이가 밑면과 수직한 경우.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떤 상황이냐면 좀 이렇게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 여기가 x축이야, y축이야. 그래서 여기에 저 그래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가 1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에 수직해서 자른 게 단면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반원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에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반원이야.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그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 그럼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여기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지. 네. 그러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지. 그러면 여기는 넓이를 제곱한 다음에 2를 곱할 거지. 계속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8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돼. 파이까지. 그러면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지? 두 번째, 그 필수예제 11번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식을 구해서, 그러니까 x를 먼저 결정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인 거야. 그럼 x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 돼. 얘는 그 넓이 문제를 보면서 하자.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건데 이 입체 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60도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잠깐만 보자. 그러니까 그 밑면에 반지름이 2고 높이가 4인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의 중심을 지나고 60도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잘라버렸다고 했네. 잘라버렸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60도를 이루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는 이거의 부피를 구해야 해. 그럼 얘의 부피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구하는데 밑넓이를 일단 표현을 해야 해요. 근데 밑넓이를 표현할 때, 자, 여기를 그냥 음수로 잡을게. 마이로. 여기를 그냥 2로 잡아. 반지름 2니까. 그러면 임의의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로 잡아.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대충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지금 다 60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길이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 2거든? 자, 그럼 여기는 수직이야.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루트 3x제곱이야. 이해했니? 밑넓이를 구했어. 그럼 높이는 여기다가 루트 3 곱한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쪽 단면 있죠? 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면 걔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3하 x제곱이 되는 거죠. 요걸 적분해버리면 돼. 지금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았으니까 마이부터 2까지 적분해버리면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를 봅시다. 마지막 챕터는 속도거리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새로이 배우는 개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직선이야. 직선에서 우리가 위치랑 움직인 거리를 판단을 해야 해. 그러면 이게 직선에서 여기가 0이야. 초기 위치가 x0야. 초기 위치가 s0인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속도식을 알아. 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초 후. 그러니까 st라고 할게. t초 후의 위치야. 그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 하면 돼. 속도를 그냥 적분해버리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위치야. 그런데 이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최종적인 위치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동거리는 비슷한 개념이 넓이야. 이동거리는 절대값이다. 절대값을 해서 나타내면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책이랑 조금 다른 게 나는 지금 처음을 0이라고 잡아버렸다. 근데 책에서는 초기 위치를 X요? 내가 빼먹었구나. 여기다가 x0 더해줘야 돼. 잘못했어. 처음 위치가 x0이니까 여기다 x0을 더해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우리는 직선에서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속도 가속도 배울 때 평면에서도 우리가 속도랑 가속도를 배우는 거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도 해야 하거든요. 어떤 이렇게 함수가 있다. 그 함수에서 여기 시작점이 A라고 할게. 여기 B야.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책에서는 보통 이걸 어떻게 쓰냐면 S라고 써.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할 거냐면 X성분, Y성분을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여기 델타 X야. 여기 델타 Y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이거 델타 S라고 쓰는 게 맞겠다. 그럼 내가 구하는 이 델타 S는 일단 델타 X의 제곱은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을 활용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S의 근사치지. 근사값이야. 정확한 값이 아니라고. 왜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동 거리는 사실 이 루트를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근사값이잖아. 이 근사값을 진짜 값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델타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얘가 한없이 작아져 버리면 얘도 한없이 작아져 버리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다 델타 T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는 델타 T로 나누는 게 여긴 델타 T의 제곱이 되어버린다? 네. 왜 이렇게 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S가 속도식이거든? 약간 속도식을 이용해서 공식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리미트 델타 T를 한없이 0으로 보내봐. 그럼 얘도 한없이 0으로 가. 그러면 그거는 이미 한 점에서의 길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 길이를 여기가 만약 시작점이 A고 B라고 한 상태로 더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길이를 무한정 더한 개념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사용하는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식이 되어버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거인데 0으로 가니까 dt분의 ds야. 시간에 따른 s의 변화, 그러니까 s 프라임 t라고 봐도 된다고. 그거를 적분하면 당연히 st겠지. 구간 그냥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그 s가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아까 리미트를 취했는데 안 적은 것뿐이다. 리미트를 취했으면 얘는 dt분의 dx거든. 그럼 이거는 책에선 f를, 그러니까 dt분의 dx 적을게. 요구의 제곱인 거고 여기도 t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x랑 y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상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걔를 미분해서 제곱하고 미분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적분해버리면 돼. t로.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정의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좀 기억나니?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삼각지 아니. 이게 우리가 속도에서 뭘 배웠냐면 가로랑 세로를 알고 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속도의 크기야. 속도의 크기를 구할 때 가로를 제곱하고 세로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라.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적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적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되는 거야. 개념 자체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야, 이걸 사용하면은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선의 개념이긴 했지만 사실 곡선의 길이였잖아. 어느 점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 다만 이거 말고 식이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매개 변수 사용하는 경우야. x랑 y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y는 fx일 수도 있거든. 이때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x 좌표를 그냥 t로 봐버려. 그럼 y 좌표는 어떻게 되니? ft지. 그걸로 공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곡선의 길이, 여기 이동거리인데 그냥 곡선의 길이는 보통 L이라고 쓰거든? 그럼 이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한 다음에 얘를 그 미분해서 제곱해. 미분해서 제곱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하라고. 매개 변수로 x랑 y가 따로따로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을 때는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서 구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의 식이 있을 때는 x좌표를 만약 t라고 본다면 y좌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식이 좀 달라진다. 같은 식이다. 그렇게 구하는 게 이쪽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 복잡한 개념은 아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속도의 크기를 적분하면 되더라라는 거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표현만 한번 해보자. 그 초기 위치는 원점이다. 이거 항상 체크해야 돼. 그 상태에서 2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vt dt 하면 된다고. 얘 그냥 하면 된다고.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그치 1부터 2까지 절대값 vt dt 하면 돼. 근데 절대값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걸 절대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뿌린 거는 더하고 마인 거는 반대로 바꾸고 그렇게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좌표평면이를 움직이고 있는 점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움직인 거리 구하래.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하라고. 그럼 이게 5t제곱 마이너스 1이지? 미분해. t로 미분한다? 2루트 5t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루트 씌우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해서 t로 적분하면 된다. 알겠지? 네. 그러면 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계산이 예쁘게 되나 보다. 그냥 넘어갈게. 네. 곡선의 길이 한번 보자. 곡선의 길이도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얘네들을 만드는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해. 그러면 구간 줬구나. 구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까지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루트 얘 미분해. 그러면은 마사인 얘 미분하면 미분 그냥이니까 사인 t. 그냥 미분이니까 t 코사인 t.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코사인 t 하고 요거 미분하면 미분 그냥이니까 코사인 t 뿔 그냥 미분이니까 t 마티 사인 t. 되게 복잡하다. 해가지고 얘를 t로 적분을 하면 된다. 그런데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방금처럼 매개 변수가 아니야. 그럴 때는 그치 1 더하기 요거 미분한 거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2x 마 2의 마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을 사실은 이거 t로 적었어야 되는데 t로 할게. 그냥 x로 할게. 상관없겠구나. 그러면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는 이 루트를 적분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루트가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루트를 사라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4분의 1에 2x마 2의 마 x야.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2를 더하는 건 이렇게 해서 4를 더하는 거지.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 뿔로 돼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하고 2x 뿔 2의 마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적분해버려야 된다. 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했네. 좀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이 여기 연습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줄 것 같은데 연습 문제까지 좀 꼼꼼히 해보고 잘 마무리하세요. 연산이 중요하니까.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